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학교실 의료법 위학과 김소윤입니다. 저는 오늘 남북한 감염병 관리 법제 비교를 통해서 감염병 위기와 한반도 건강 안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 남북한 감염병 관련 법을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감염병에 대한 위기에 대한 대응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감염병 예방법, 검역법, 또 의료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하수도법, 지하수법, 또 식품위생법, 모자보건법, 영유아 보육법 등에서 감염병 관련된 조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도 전염병 예방법, 국경위생검역법, 국경동식물검역법, 또 수의방역법, 의료법, 인민보건법, 개성공업지구법, 북남경제협력법 등에서 감염병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감염병 예방법은 제1장 총칙에서부터 기본계획 및 사업, 신고보고,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고위험 병원체, 예방접종, 감염병 전파의 차단 조치, 예방조치, 방역관, 역학조사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또 경비, 보칙, 벌칙 등에 대한 내용을 12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북한의 경우에는 전염병 예방법의 기본, 전염원의 적발, 전염형 경로 차단, 또 전염병 예방 접종, 전염병 예방 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 이렇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한의 감염병 예방법은 1918년에 조선 총독부에서 폐결핵 예방에 관한 건이라는 부분이 먼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1957년에 전염병 예방법이 시작되었고 이후에 49차례에 대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은 20여 종으로 시작돼서 현재는 86종이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전염병 예방법은 1997년에 제정이 되었고 4차례 개정 후에 2015년에 마지막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2014년 개정은 에볼라로 인한 부분이었는데 철저한 격리와 차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2015년에 대한 개정은 중동 및 국내 메르스 부분이 있었고 전염원의 조사, 장악, 격리를 강조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서 우리나라와 북한에서 있고 없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2장의 기본 계획 및 사업 부분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감염병 병원, 내성균 관리 대책, 업무의 협조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북한에는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제5장 고위험 병원체 부분에서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 자료 제출 요구 등 또 해부 명령, 고위험 병원체의 분리 및 반입 허가 안전관리 등에 대한 내용들이 북한에는 없습니다. 제4장의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부분에서는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 자료 제출 요구 등 또 해부 명령 이런 내용들의 부분이 없고 또 제5장의 고위험 병원체 부분에서는 고위험 병원체의 분리, 분양, 이동 및 이동 신고, 반입 허가 등 또 안전관리, 취급기간, 필수 예방접종 이런 내용들이 북한의 법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 위에 7장 감염병 전파의 차단 조치 등의 내용에서는 감염병 위기 시 정보 공개, 또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감염병 관리 기관의 지정, 감염병 관리 시설의 평가, 생물 테러 감염병에 대한 대비한 의약품 장비 비축, 이런 내용들, 또 수출 금지나 사업주의 협조 의무, 또 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이런 내용들이 북한의 법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8장 예방조치 부분에서는 감염 취약계층의 보호조치, 또 소독업의 신고, 이 소독업에 대한 내용들과 시정명령, 영업 정지 등에 대한 부분이 없고 또 제10장에 있는 경비 부분, 시도가 보조할 경비, 국가가 보조할 경비, 이런 이제 손해보상에 대한 손실보상위원회, 손해배상 청구 관련된 부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북한의 법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보칙에서는 비밀누설의 금지와 청문, 위임 및 위탁, 또 벌칙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북한의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감염병 예방법에 있는 법 내용들 중에서 우리나라 감염병 예방법에는 없지만 그 외에 다른 법에 있는 내용들로는 전염병 환자의 수송이나 음료수 소독, 또 변소나 우물장애 소독 이런 내용들은 감염병 예방법에는 담겨져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다른 법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감염병 예방법과 비교했을 때 북한의 전염병 예방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른 나라 국제기구와의 어떤 교류와 협조를 인정하고 있고 또 기술적,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인민을 계몽하는 그런 목적을 띈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교육, 예방수칙 이런 부분들이 많고 적발, 규제, 감시, 통제 강화 이런 같은 행동 강령을 사용한 법령이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전염병 환자의 거처지에 대한 표식, 그래서 입원실과 살림집에 대한 표식, 그 외에 과학 연구 사업에 대한 강화, 기술자나 전문가 양성에 관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감염병 예방법과 비교했을 때 북한의 법에서의 미비한 조항은 구체적인 전염병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종류가 없고 시설 설치 기준, 또 평가 관리 방법, 재정의 조달, 고위험체에 대한 취급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 외에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또 수감자,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이런 부분들이 없고 재난적 상황을 대비한 대책이 부재하고 생물테러나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분배 기준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령에 비해서 구체성이나 포괄성에 있어서 미약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검역법과 북한의 국경위생검역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역법은 1954년 해공항검역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에 대한 검역과 감염병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후에 24차례에 대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전체 1장부터 검역조사, 검역공무원, 보칙, 벌칙 등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국경위생검역법은 1996년에 채택되었고 이후에 2007년에 마지막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총 2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또 기본 계획이나 검역 관리 지역 등의 지정 해제, 오염 인근 지역의 관리 이런 내용들이 북한의 법에서는 없었습니다. 또한 군용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과 피난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부분, 그리고 항공기나 선박, 육로에 대한 검역 조사 이런 부분들이 북한에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검역 공무원, 또 보칙으로 비용 부담이나 질병 관리 조직의 설치 운영, 권한의 위임, 비밀 누설의 금지, 벌칙에서의 양별 규정과 과태료 이런 내용들이 북한의 법에서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역법과 비교했을 때 북한의 국경위생검역법의 특징을 보면 국경위생검역과 관련한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은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국제교류에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비한 사항으로는 격리 시 피해 보상, 인권에 대한 국가의 책무, 검역관리에 대한 기본 계획, 검역 정보 시스템의 부재, 또 검역관리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또 질병관리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이런 내용들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미비한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감염병 예방법은 메르스 이후에 또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신종 감염병이 추가되었고 또 감염병 병원, 또 정보 시스템의 구축, 전문 인력의 양성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위원회나 긴급상황실 접촉자 격리시설, 또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생활 지원, 감염병의 종류, 또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 보유 허가 등 다양한 내용들이 이제 최근에 또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올해 6월에 또
추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북한 감염병에 대한 위기와 대응 부분입니다. 특히 이번 그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 때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감염자와 또 사망자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그런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많은 사망자와 또 감염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세계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그나마 초기에 중국에서 발생한 초기에 빠른 대응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수의 사망자를 내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잘했다는 칭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수도권 지역에서의 감염이 좀 확산되고 있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평가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초반에 국경을 봉쇄하고 또 공식적으로는 컨펌드 케이스 환자가 제로고 또 사망자도 제로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내부의 여러 정보들을 종합해 볼 때 올해 2월 27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 지역에서 사망자와 격리자들이 발생한 것들로 보고가 되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건 공식적인 북한 정부에서의 발표와 좀 다른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한의 감염병 관련된 동향을 살펴보면 2003년도에 사스 또 2014년에 에볼라 발생을 했을 때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자체가 불어댔습니다. 그리고 국경이 봉쇄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또 2019년에 우리나라에서 8월에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남측 직원이 북한에 대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사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북한으로부터 내려왔다 이런 이런 것들이 더 많고 북한에 굉장히 심하게 돼지 열병이 알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북한에 그런 감염병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감염병이 있다라고 했을 때 북한에 대한 입경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2020년 올해 1월 28일에 코비드-19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국과의 국경이 폐쇄되고 개성 연락사무소 운영이 중단되고 평양 국제 마라톤 행사가 취소되는 등 북한에서는 폐쇄 전략, 봉쇄 전략으로 이러한 사태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이나 협력 사무소에서 검진을 하거나 자가격리 조치 이런 부분들이 실시되고 있는데 특히 3월에는 평양 종합병원이 착공되고 10월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다른 나라보다 많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하려고 노력했고 또 검사 키트 장비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사 건수를 높이고 또 감염병 예방에 대한 행동 수칙을 국민들에게 잘 홍보해 왔고 또 굉장히 신속하고 투명하게 관리를 해서 세계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 또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신종 감염병은 계속해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공중보건 위기 사태를 맞았을 때 정부가 잘 대응하면서 또 국민들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잘 대응해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병 사태에 대해서 남북한이 서로의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공감대는 사실 이미 많이 형성되어 왔었고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남북한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본다면 이렇게 오늘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냥 남한과 북한의 법을 비교한 거지만 이런 법 제도에 대한 비교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고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각의 두 체계에서
법이나 제도가 어떻게 다른가, 만약에 나중에 실질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면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점들을 미리 준비해 놔야 되나, 이런 연구나 공부 같은 것들이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가 미리 해놓을 수 있는 일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실제 남북 간의 협력이 민간 단체 위주로 주도로 돼서 일부 되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법 제도적인 기반에 대한 연구나 실제로 논의 같은 거는 정부가 중심이 돼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중심의 컨트롤 타워가 구성이 돼서 이런 법 제도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부가 그 전염병, 감염병 요번에 특히 코로나 사태를 잘 대비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경험들이 공유되면은 좋을까라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다른 나라와도 많은 공유를 해야 되지만, 특히 북한과 이런 내용들이 잘 공유돼서 북한의 감염병 대처 능력 부분들이 서로 잘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정보들이 쌓여질 수 있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실질적으로 감염병의 실태가 어떤지, 공식적으로는 정말 사망자도 없고 감염자도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지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를 북한 당국이 하고 그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아니면 저희가 같이 들어가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실제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라는 부분도 앞으로 협력해서 해 나가야 될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국경 지역에서의 방역, 또 의약품이나 장비에 대한 지원, 의료기관에 대한 현대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잘 같이 협력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어떤 광범위한 영역에서 의료에 대한 보건의료가 가장 제일 앞서서 교류할 수 있다면 그 외에 다른 사회 분야들이 이런 보건의료의 교류 협력에 기반해서 안전하고 정말 효율적으로 추가적인 교류 협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